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형충의 합반 오늘 5번째 시간 시작을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형충의 합의 이제 구체적으로 육합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육합에 대한 개요하고 그 다음에 육합에서 생지의 합인 해인합하고 사신합, 해인합하고 사신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두 개에는 특징이 있죠. 해인합파, 사신합평. 형이나 파나 뭐 비슷한 건데 재조정이나 수정할 일이 있다 같은 거죠. 합도 하는데 합에 따라서 깨질 수도 있고 합된 게 끝날 수도 있고 다음에 사신합했는데 또 거기서 조정할 수도 있고 일단 오늘은 같이 한 팀 먹고 하는데 조정할 게 있으면 차차 조정합시다. 이게 일단 합하고 그 다음에 형할 거 있으면 형 하자. 일단 계약서 쓰시고 차후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서 수정합시다. 만약에 서로 조정이 협의가 안 되면 뭐 그때 가서 깨고 뭐 이제 이런 형태들이 약간 저는 합리적인 합이라 그랬죠. 합도 되고 형도 되고. 합리적이지 않은 합이 뭐예요? 한 번 합했으면 절대 해지할 수 없다. 사실 그게 비합리 아닌가? 그렇죠? 근데 합했지만 뭐 서로 사정에 따라서는 뭐 깰 수도 있거나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해인합파 또는 사신합형 뭐 이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누군가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고 A와 B가 결혼했는데 A의 조건이 월등하고 B의 조건이 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아. 굳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자면. 그리고 A와 B가 이제 합을 했으면 A 입장에서는 절대로 깨기 없기 뭐 이런 그래서 일단 합을 했으면 형파 없는 걸 원할 건데 B 입장에서는 좀 살아보고 도저히 못 살겠으면 다시 생각해보자. 뭐 이런 B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거고 형파가 있는 게 A 입장에서는 형파가 있는 게 나쁠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 시간에는 그 생지의 합이었고요. 오늘은 육합에서 그 오미합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미합하고 자축합을 좀 할 거예요. 5강에서는 오미합, 6강에서는 자축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한 10명에 1명, 20명에 1명 정도는 사주 원국의 오미합 또는 자축합이 있겠죠. 이왕이면은 그 오미합이나 자축합이 이렇게 서로 지지해서 붙어 있으면 더욱 결속력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고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특정 조건이 맞으면 합이 되고 또는 특정 조건이 안 맞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오미합 얘기를 좀 할 건데 오미합 얘기하기 전에 좀 이 얘기를 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즘 명리학 논문들을 좀 많이 찾아서 보다 보니까 요즘 근래에 봤던 명리학 논문이 좀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명리학 논문을 보다 보면은 요거 참 괜찮은 논문이다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논문들도 있고 이제 사람이 쓴 거니까 아무래도 100% 다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물론 제가 쓴 논문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봤던 논문 중에 한국 현대 명리학 발전사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는데 2014년인가 2015년에 쓴 논문이에요. 그 논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군요. 2000년 이전까지 한국의 명리학은 일단은 과정이 어찌됐든 그냥 맞추기만 해라 라고 하는 어떤 실전 명리적 방향이 강했는데 2000년 이후로 제도권에서 명리학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들이 이제 한국에 생겼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석박사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유리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대만에도 없고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문의 영역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학문과 실전이 병존하는 이제 이러한 세상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문계와 쉽게 말해서 실전 사주 현장에서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돼서 이걸로 이제 뭔가 이론을 제대로 정립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논문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 논문에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은 어떤 이론을 내세워서 이것이 모든 사주를 해석하는 원리다. 또 이런 분이 나타나서는 아니다. 이 방식이 모든 사주를 해석할 수 있는 마스터키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학파들이 이제 나오기를 시작을 했다. 이제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모든 사주를 해석하는 절대 원리가 있을까?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저는 머릿속에 제한의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제 머릿속의 한쪽 구석에서 제가 비유와 예시를 잘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한테 비유와 예시로 이건 이거야 하고 이렇게 뿅 하고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그분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모든 사람들의 사주를 다 풀 수 있는 절대 원리가 있습니까? 라고 어제 그 논문을 보다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답변을 주는 그 의식은 되게 재밌게 답변을 주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머릿속에 원숭이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답변이 원숭이로 나온 거예요. 원숭이가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원숭이가 주사를 왜 맞냐면요. 그게 HIV를 말한 거예요. HIV. 이거 이거 면역결핍증. 우리 퀸이 걸려서 죽은 거. 후천적 면역결핍증. 그래서 나한테 사주는 후천적 면역결핍증의 백신과 같은 거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요즘 최근에 해외 토픽에 그게 났어요. 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거 유명 연예인들 많이 걸렸고 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병으로도 인정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어머니가 걸리면 아이가 예전에는 이거 걸리면 다 죽었는데 요즘에는 현상 유지시키는 약들이 많이 나와서 일단 약만 먹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동안 치료가 안 됐는데 뭐 최근에 치료법이 개발됐다는 해외 토픽을 봤는데 그게 이제 뭐 발견이 됐다는 건지 정말 양산이 됐다는 건지는 모르겠어. 다 근데 왜 HIV라고 하는 이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그동안 생긴 지가 수십 년이 지나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죽었는데 왜 약이 개발이 안 된 걸까? 한국에는 별로 없지만 성적으로 개방적인 나라에서는 이게 되게 만연한 병인데 왜 이게 발견이 안 됐을까? 이 코로나도 전 세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니까 어떻게 됐든 뭐 백신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왜 발견이 안 됐을까? 근데 그게 원리가 있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백신이라는 게 몸속에 들어온 병균, 인플루엔자든 이 세균이든 이 모양과 특성을 파악해서 몸에서는 거기에 딱 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일단은 세균이 들어오면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때까지 좀 버티면 항체가 와서 걔를 딱 결합시켜가지고 항체가 세균을 잡아먹어. 근데 문제는 HIV는요 변신의 천재랍니다. 이게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모르겠는데 요놈이 들어오면은 계속 변신을 한대요. 변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현상수배범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경찰한테 쫙 뿌렸는데 변장을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그러면 이제 또 변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다니면은 또 이제 새로운 몽따주가 만들어져서 또 경찰들한테 쫙 풀려요. 그러면 얘를 잡아라! 그러면 또 바꾼답니다. 그래서 이게 술래잡기를 한대요. 술래잡기를 해서 그 적당한 수준에서 억제할 수는 있는데 완벽한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제 내면한테 질문을 던졌더니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주는 HIV야. 마치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의 절대적인 사주를 보고 그 사주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만들어질 때쯤 되면 사주가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고.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주가 변하는 것도 있고 시대가 변하는 것도 있고 사람마다 전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가 적을 때려잡으려면 적들이 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뭐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쵸? 근데 사람마다 전부 다르다는 거야, 이게. 그 말인즉슨 이 사람한테는 이 방식이 맞지만 저 방식이 안 맞고 또 이 사람한테는 이 방식이 맞지만 저 방식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사주풀이 방식을 만들어서 그게 어떤 실험군에서 의미 있는 효과를 발현했다. 뭐 한 100명 중에 한 60명 정도가 좀 이거 맞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대조군에서라는 거지, 또 다른 대조군을 갖다 놓고 다른 시대를 만나게 되면은 그게 또 풀리는 거야.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는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체를 만들어서 세균을 잡으려고 했더니 그 세균이 한 일주일 동안은 그 모습을 했는데 또 일주일 후에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또는 어제 들어온 세균하고 오늘 들어온 세균하고 일주일 전에 들어온 세균하고 내일 들어올 세균이 또 모습이 달라. 또 모습이.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세균이 오면은 요거를 때려잡아야지 했는데 또 다른 모습으로 한 애가 온 거야. 시대에 따라서 그래.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죠. 요즘에 그 세균들,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계속 진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일명 슈퍼바이러스라는 게 나와서 옛날에 쓰던 페니실린 가지고 안 먹히는, 안 죽는 그 세균들이 많아졌대. 그래서 요즘에 병원에서는 복합 처방을 쓴답니다. 그냥 한 5-6가지 그 항생제를 한꺼번에 복합 투여해서 뭐 요 중에 하나는 맞겠지. 특히 이제 성병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정확히 무슨 성병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검사비보다 약값이 10분의 1로 싸대요. 그러면 검사를 해서 정확한 약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능성 있는 약을 다 드릴까요? 근데 가능성 있는 약을 다 먹는 게 검사비보다 10분의 1로 싸니까 그냥 검사 안 하고 보통은 100명 중에 90명한테 해당되는 약 복합 처방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 중에 하나는 맞는다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주도 그 사람의 사주를 보려면 하나의 절대 원칙의 방식의 사주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복합 처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고 근데 현재 이 사람은 요 한 5가지 복합 처방을 써보니까 요 방식이 맞구나 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또 요 사람한테는 다른 게 맞아. 또 요 사람한테는 요게 맞고 저 사람한테는 요게 맞아. 근데 심지어는요. 그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또 그 사람의 상황이 또 바뀌어. 그전에는 이 방식이 잘 맞았는데 그 사람이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 저 방식이 잘 맞아. 이 사람이 A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 때는 요 방식이 잘 맞았는데 B라는 사람하고 재혼해가지고 사니까 또 달라졌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미혼일 때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을 때하고 달라졌고 이런 직장 다닐 때하고 저런 직장 다닐 때가 또 달라졌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사주의 절대 원칙을 하나 찾아서 만능 마스터키로 이걸로 모든 사주를 다 풀어버릴 거야 라는 거는 한 가지 항생제로 모든 세균을 다 잡을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존재하지 않잖아. 어떻게 한 가지 약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각 병도 변하고 있고 약도 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주 명리가 아무래도 후천적 대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에 맞는 방식이 나오는데 그 방식이 나올 때쯤 되면 이미 또 달라져 있어. 사람들의 사주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공부를 할 때 어떤 하나의 절대 원칙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요 방식은 요 사람한테 맞고 저 방식은 저 사람한테 맞겠네. 그리고 내 사주를 볼 때도 아 내가 요 시점에서는 요 방식의 해석이 잘 맞는 것 같지만 내가 또 요렇게 달라지면 저 방식의 해석이 잘 맞겠고 또 나한테는 맞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만 해도 되게 전향적인 접근 자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되게 전향적인.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저하고 오늘 이제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통은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조금 넓게 벌려놓습니다. 가능성을 좀 넓게 벌려놔요. 이거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사주에 무슨 글자가 있으면 틀림없이 술집 여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 술집 여자의 사주하고 저기 서울대 저기 연구원 사주랑 똑같은 거네. 몇 번 봤거든요. 똑같아. 관인으로 돼 있는데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관인이 그 시커먼 글자 수기운으로 된 관인이 밤에 나한테 잘해주는 여러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나타내는 거고 그 서울대에서 연구하시는 그 여자 교수님의 그 사주의 관인은 밤마다 집에 못 가고 밤마다 그 골방 같은 깜깜한 곳에서 현미경 보고 그곳에서 그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세균 잡고 있는 그걸로 관인으로 쓰시고 있는 거였어. 이제 그러니까 같은 글자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렇게 적용되더라. 이제 그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미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공부하는 오미압,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자축합은 특징이 방합하고 육합이 겸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신합이나 해인합은 합과 형, 합과 파가 겹쳐 있다는 거고 오늘 공부하는 오미합은 합합, 육합하고 방합이 겹쳐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방합을 안 배웠기 때문에 방합이 뭐예요 하면은 이제 뭐
한 다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방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두 가지 성향의 합이 모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합은 혈연, 지연, 학연 비슷한 것끼리 모여서 서로 비슷한 그룹분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오미합은 방합적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육합이라고 하는 초코파이 할 때 그냥 좋아서, 이익이라기보다는 서로 제가 땡겨서 끌려서 그냥 이유 따로 없고 그냥 좋아서 뭐 이런 특징이 같이 겹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미합은 오화라고 하는 화의 정점의 기운과 미토라고 하는 화의 정점의 기운에서 딱 한 칸 더 간, 한 단계 더 간 글자 간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미합은 아주 비슷한 것끼리의 합입니다. 오화하고 미토가 합이라는 뜻은 뭘까? 그러니까 뭐 중3하고 고1의 합,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죠. 고2랑 고3의 합 같은 거죠. 지금 막 경찰이 되려는 사람과 경찰이 방금 된 사람의 결합 같은 거죠. 엊그저께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오늘 시험 합격한 사람의 합. 군대로 치면 지금 막내로 들어온 기수와 바로 전달까지만 해도 막내였던 기수의 합. 비슷한 처지, 한 발 먼저 간 존재들끼리의 합입니다. 그래서 요 오미합은 제가 요거를 숯불에다가도 많이 물상적으로 비유를 하는데, 숯불이 뭐냐면은 불하고 숯이 만났죠. 둘이 한 덩어리가 됐죠. 그래서 얘는 화는 고체일까요? 기체일까?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불덩어리이기도 하지만 미토를 통해서 어떤 심지 같은, 미토가 심지의 역할을 해서 불의 형태와 틀을 만들어 준 거와 같아요. 우리가 찰흙으로 뭔가 공작을 할 적에 그 찰흙 안에다가 철사로 대충 뼈다귀를 만들고 거기다가 뭐 헝겊이라든가 실 같은 거를 찰찰찰 묶어서 찰흙의 접착력을 높여준 다음에 그 틀에다가 찰흙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무슨 석고상이나 사람 모양을 만들면은 모양이 잘 만들어지죠. 그냥 찰흙만 가지고 만들라 그러면 모양이 잘 안 만들어지는데, 거기다가 토를 넣은 거야. 어떤 토라 금 같은 거를 넣어서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 형태에 따라서 화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판도 그런 거 있죠. 뭐 그냥 모닥불을 그냥 피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쫙 틀을 갖춘 뭔가 쇠망 같은 거를 넣어주면은 그 쇠망이 가열돼 가지고 함께 원하게 불을 골고루 이렇게 퍼뜨려 준다거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화는 화의 정점이고 미토는 직전까지 화의 정점이었는데 다음 단계로 진화하여 오화와 매우 친화력을 갖게 해주면서 오화의 형태와 틀을 만들어줍니다. 오화의 형태와 틀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오화만 있는 것보다 오미합해버리면은 오화가 더욱 안정적입니다. 근데 오화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토가 두 개가 있는데 오미합하고 오수랍이에요. 둘의 차이는 오미합은 매우 가깝게 붙어서 도와주는 거고 오수랍은 먼 데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수랍은 좀 사이즈가 큰 합이고 오미합은 내 옆에 찰싹 붙어서 도와주는 거와 같은 거야. 마치 김연아가 올림픽 대회에 나갔는데 내 옆에 찰싹 전담해서 붙어서 막 오른쪽 왼쪽 자 두 번 뛰어 옆에서 막 펜스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 코치 같은 존재죠. 그 코치는 나를 전담하여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받쳐주는 거야. 오수랍은 지금 내가 미국에 있는 올림픽에 나갔는데 저 한국에 있는 저 체육재단 같은데, 한국에 있는 빙상 피겨 연대나 나를 후원하는 무슨 김연아 무슨 재단 이런 데서 먼 곳에서 폭넓게 나를 응원하고 있지만 바로 내 옆에 찰싹 붙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오른쪽 왼쪽 이렇게 지도해주는 형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일종의 오미합은 오화라는 중심 기운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미토가 전담 마크와 형태와 틀을 딱 조정해주는 형태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액션 영화 보다 보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유의 톰 크루즈 형님이 나오는 첩보 영화를 보면은 늘상 등장하는 클리셰가 있는데, 어떤 클리셰냐면은 보통은 행동대장인 톰 크루즈가 적진에 몰래 잠입을 하고 있으면은 뭔가 위성이나 CC 카메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다 관찰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지원팀에서
뭔가 차량 속에 들어가서 모니터로 뭔가 모니터링을 해주죠. 오른쪽 문 열어, 왼쪽 문 열어. 내가 CCTV 잠글게. 저기 누구 있다. 조심해라. 어디에 적이 온다. 오른쪽으로 더 가라. 무슨 버튼을 눌러라.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팀이 있죠. 그게 일종의 자축합의 축이고 오미합의 미예요. 그래서 옆에 찰싹 붙어서 도와주는 팀이 있다. 그러면 오화가 돈이다. 그러면 돈을 안전하게 모아주고 결집시키고 컨트롤 시켜주는 게 미토인 거고, 만약에 오화가 인성이다. 그러면 나의 생각, 지식, 정보를 안전하게 가이드해주고 컨트롤해주는 미토가 있다. 그래서 근데 둘은 그놈이다. 왜? 미토는 바로 자기가 직전에 행동대장이었거든. 이런 거라고 보면 되죠. 뭐 학교 1년 선배가 우리 학교를 들어오려고 하는 후배들한테 야, 우리 학교 면접은 이렇게 볼 거고 시험은 주로 이렇게 나오니까 주로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봐.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데를 딱 공부를 해. 그러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나처럼 되거든. 너의 전 단계를 도와줘. 이런 형태가 이런 자축합이나 오미합인데 되게 끈끈한 합이고요. 되게 강력한 합이에요. 그래서 오미합이나 자축합 딱 연결돼 있으면은 이거 웬만해서 잘 안 풀립니다. 근데 비슷한 끼리끼리의 합이라고 보면은 돼. 이 육합 계열에서 오미합이나 자축합의 정반대편에 있는 합이 진유합이나 묘술합이거든요. 그거는 반대 기운의 합이야. 반대 기운의 합.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바로 전담팀이 붙어서 나랑 한 팀을 먹어가지고 나를 지원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형태가 오미합이나 자축합이라 그러면 진유합이나 묘술합은 나랑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날 좋아해. 나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형태들 있죠.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돈 받으려고 갔는데 세입자가 돈을 안 내가지고 얘를 쫓아내야겠다 해가지고 딱 세입자를 쫓아내려고 갔는데 세입자가 예뻐. 그리고 로맨스가 시작돼. 그래서 막 상황을 봐주죠. 형편 내면 갚아. 뭐 이런 거. 그러다가 돈 없으면 그냥 같이 살아야지. 이런 류의 드라마들. 아니면 그런 거 있죠. 사랑의 불시착 이런 거 보면은 그 예쁜 여자가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착륙을 잘못해가지고 북한 땅에 떨어졌어. 그럼 북한 땅에 군인한테 걸렸는데 북한 땅의 군인이 이제 나를 총살을 시키든 아우지로 보내든 해야 되는데 걔가 원빈이야. 근데 원빈이 둘이 요즘 결혼할 때 현빈 죄송합니다. 현빈은 딴 여자랑 결혼했지. 원빈 빈자 돌림들이 많아가지고 현빈 둘이 결혼했죠? 얼마 전에. 애도 낳았어요. 벌써 애도 낳았어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 서로 적대적 관계나 서로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데 그 둘이 사랑을 맺은 거야. 보통 그래서 이 진유합이나 묘술합은 되게 드라마틱한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사장과 부하 직원, 예를 들어서 그 유명 영화 감독인 그 아무개 씨가 가정을 벌이면서까지 그 젊은 여배우 누구랑 사랑을 맺었다. 이런 등등. 저 둘이 저기 결혼할 그게 돼? 했는데 이런 아니 쟤는 이쪽 팀이고 쟤는 저쪽 팀 아니야? 라든가 같이 변호사 부부인데 서로 이쪽 진영의 변호사와 저쪽 진영의 변호사였는데 둘이 서로 좋아해 속으로.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 이런 것들이 진유합이나 묘술합 같은 서로 반대 계절끼리 끌리는 형태라고 한다면 오미합은 서로 가까운 관계나 같은 관심사끼리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싸움을 잘하는데 남자도 싸움을 잘하고 여자가 글을 잘 쓰는데 남자도 글을 잘 쓰고 여자가 지금 그 문학원 지원생인데 남자도 몇 년 전에는 문학원 지원생이었고 지금은 교수가 됐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도와주는 형태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주에 서로 반대 계절끼리 골고루 모여 있으면 인생을 살면서 서로 나는 이 입장인데 서로 반대 입장인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젊었을 땐 이렇게도 살아봤는데 나이 먹어서는 저렇게도 살아보고 하는 등등의 사계절을 다채롭게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사주가 진사오미 이렇게 돼 있으면은 12개의 세상 중에서 그렇죠? 지지 12개는 내가 만나게 되는 12개의 세상이라고 보면 돼. 근데 진사오미면은 봄의 끝자락부터 여름에 집중되어 내 삶은 여름 집중 투어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고 사주에 자오충, 인신충 이러고 있으면
한겨울에 한복판도 경험을 해보고 한여름에 복판도 경험해보고 봄의 시작도 경험해보고 가을의 시작도 경험해보는 그런 다채로운 경험을 갖겠구나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원국에서 한글 그 하나의 계절로 밀집돼 있더라도 뭐 사오미인 뭐 이런 뭐 진사오미, 사사오미, 사오오미 뭐 이렇게 돼 있더라도 그런 사주는 반드시 대운에서 해자축 대운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주변에서는 불덩어리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는 약간 좁은 프레임 안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대운을 통해서 반대 계절을 만나게 되니까 이건 역시도 우주에서 서로 섞어놓는 그런 섭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미압에 대해서 내용들을 쭉 보도록 하죠. 자, 오미압은 화 에너지의 정점끼리 육합과 방합의 성격을 같이 하는 합이다. 근데 육합이나 방합이나 둘이 사실 거의 비슷해가지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육합과 삼합 또는 방합과 삼합은 차이가 좀 많이 나. 전에도 말했지만 삼합은 실력에 의한 비즈니스적인 합이고 육합이나 방합은 혈연지연 학연이나 그냥 좋아서 정으로 뭐 약간 이런 사적인 합의 요소들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흔하게 보는 뭐 인사, 비리 이런 것들이 다 삼합 써야 되는데 육합이나 방합 써서 생긴 문제예요. 이번에 구테타를 뭐 충암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충암파가 뭐야? 혈연지연 학연이 혈연이요. 서울대 출신 충암파, 뭐 서울대 출신 육사 아니 저 충암 고등학교 출신 육사. 뭐 그럼 이게 지금 방합이 모인 거야. 근데 지금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왜 뭐라 그래? 아니 실력으로 뽑아야지. 학교로 뽑았습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뽑았습니까? 뭐 그래서 하나 더 있죠. 무속연대. 비선 조직이 다 무속이야. 비선 조직이. 알고 봤더니 군인 출신 애기동자. 그 집 간판에 애기동자라고 이렇게 써있더만. 그 집 간판에 그냥 애기동자 이렇게. 그분들이 좀 맞아. 버거연대. 예, 그 취향연대죠. 버거 좋아하는 사람끼리인지 버거집이 의심을 덜 사서 그런 건지 이제 뭐 아니야. 또 이런 거 싫어하시면. 앞서 가네요. 네. 역술 공부를 할 줄 알고. 이번에 그 날짜도 결국 그걸로 잡은 거라고 그 노모 씨가 그 햄버거 좋아하시는 애기 동자께서 그날 해야 된다. 내년보다 올해가 좋다. 그러니 해 넘어가기 전에 얼른 거사를 치러야겠다. 이제 그 12월 3일로 잡은 게 그분이시라고 하더라고. 그분이시라고.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혈연지연 학연 및 그 정으로 엮인 연대와 같다. 이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미압. 근데 이제 폭넓은 합이 아니라 어떤 특정 목적에 결합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어떤 합이다.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합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생합이고 극합이 있는데 생하는 것은 A가 B를 생하는 관계고 B가 A한테 생을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반대로 자축합은 극합이고 그 A가 B를 극하면서 합을 하는 경우고 이건 A가 B를 생하면서 합하는 거예요. 생하는 거는 내가 전담해서 널 도와줄게 같은 거고 극합이라는 거는 내가 너를 전담해서 컨트롤 해줄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지시를 해줄게. 저 처음 가는데요. 그러면 가이드가 붙어가지고 제가 오라는 대로 오십시오. 당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위험한 데를 지나가고 모르는 데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극합이죠. 근데 반대로 골프장을 가면은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카트 들어주고 사장님 나이스샷 외쳐주고 공 주워주고 가방 들어주고 이러면 이제 생합관계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오화가 미토를 생하고는 있지만 사실 중심 기운은 오화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오화를 중심으로. 원래 그 중심 기운인 자, 오, 묘, 유는 누구 생하는 거 잘 못해. 주로 생 받는 거는 잘해도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대외적이거나 드러나는 합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화기운이 많으면 이게 비밀스러운 일보다는 드러나고 공개하고 밝히고 하는 일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밀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대변인 같은 거 하면 잘 하겠죠. 공보관, 홍보팀, 뭔가 알리고 드러내는 거, 이런 거 해주면 좋겠죠. 이 반대로 자축합은 비밀의 연대이자 수의 연대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형태들이 자축합에서 나타날 수 연애를 해도 비밀 연애.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름. 어디서 누구랑 손을 잡았는데 소문을 안 알림.
버거집에서 만난 거 아무도 몰라야 함.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게 이 자축합인데 오미합은 보통은 공식적인, 드러나는, 알려지는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어떤 젊은 여자가 있는데 아 내가 저 남자랑 좀 사귀고 싶어. 근데 그 남자의 사주를 봤더니 지지가 사오미 화국이야. 그러면 나는 실은 비밀 연애를 하고 싶어. 알려지면 안 돼. 왜 나는 저쪽에 다른 남자가 또 있거든. 그래서 내가 양다리나 세 다리 걸치는 거 알려지면 안 돼. 근데 일단 그 남자의 사주를 딱 봤더니 막 불덩어리가 강하다. 그러면 알려진다. 알려진다. 소문이 난다. 방송국이다. 이제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원국에 오미합이 있으면 화의 세력을 이루니 조우의 균형을 살펴야. 이제 이 점은 좀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조우라는 것은 그 사주가 아주 조열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가 좀 적당히 있으면 유리하다. 근데 사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전에도 종종 얘기했지만 이 중화론을 너무 만능으로 보지 마세요. 화가 많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수가 있어야 된다 같은데 아유 사막에서도 살고 저 북극에서도 살아. 사막에서 잘 사는 동물한테 갑자기 비 오고 겨울 와버리면 다 죽어 걔네들. 뭐 적당히 와야지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사주에 그 다 적응을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 불덩어리가 돼 있고 물덩어리가 돼 있고 금덩어리가 돼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럼 다 거기 맞춰서 사는 거야. 다 거기 맞춰서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죠. 다음 합하는 두 에너지의 거리가 한 칸으로 짧다. 즉 비슷한 에너지끼리의 합을 이룬다. 오미합 화는 불의 연대로 둘의 합은 전성기의 화와 조절 안전장치를 갖춘 토가 합하여 화의 기운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합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의 속성 자체가 청간도 그렇고 지지도 그렇고 안정, 지속, 현상 유지가 토의 특성이에요. 토의 특성. 제가 종종 토의 특성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죠. 모든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현상 유지입니다. 뭐 너무 오르지도 않고 너무 떨어지도 않고 떨어져도 경제 대혼란이 벌어지고 너무 올라도 경제 대혼란이 벌어져. 지난 정권이 부동산 올랐다고 무지하게 욕먹었죠. 정권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은 올라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되고 적정선에서 그냥 물가 수준 정도로만 올라가야 되는 게 국가적 정책이에요. 그래서 토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속성. 화가 지금 이 상태인데 토가 붙으면 현상 유지시켜줄게. 우리가 좋아하는 겨울에 쓰는 핫팩 있죠. 핫팩. 핫팩의 목적이 뭐예요? 10분 만에 타버릴 에너지를 12시간 현상 유지로 지속시켜 준다. 이게 핫팩의 목적이죠. 안정 지속 유지야. 너무 폭주하게도 너무 꺼지게도 안 하고 자축합은 자수의 상태를 현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 준다는 거고 오미합은 오화의 상태를 현 상태로 유지해 준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거꾸로 만나는 경우들이 있거든. 자축합이나 오미합으로 안 만나고 자미 원진이나 추고 원진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 뭐라고 표현할까? 누군가를 나대지 못하게 얌전하게 있게 하라의 지시를 받고 얌전하게 하려고 갔더니 걔는 지금 우울증 걸려서 뭔가 방방 뛰어야 되는 애야. 이거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것 같은데? 이런 게 일종의 자미원진이나 추고원진 같은 약간 이빨이 잘 안 맞는. 축토는 원래 자수랑 짝인데 축토의 자수의 반대인 오화랑 지금 짝을 맺어버린 어떤 그런 형태들, 약간 기묘한 형태들. 이건 나중에 원진기문 배울 때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화의 기운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합이다. 미토는 화 에너지를 지속시키다. 지속시키는 게 뭐죠? 핫팩, 뭐 구들장, 뭐 보일러,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따뜻한 온기를 안정된 온도로 오래 지속시켜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속시키고 경착륙시키며 금의 세계를 차츰 열고자 하는 기운이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박스 안에 좀 샘플을 찾아보면은 뭐 이런 식의 샘플도 볼 수가 있죠. 너 한 단계만 더 올라서면 우리 서로 친구하자, 뭐 결혼하자, 연합하자, 합치자. 한 단계 올라선 게 미구, 지금 직전 단계가 오화구, 뭐 이제 이런 느낌이죠. 자, 비슷하게 계단을 오르던 사이 중에 한 발 앞서간 사람이 한 발 뒤처진 사람과 합을 이루어 서로 돕는다. 반의 1등과 2등이 같이 연대를 했거나, 반의 꼴등과 끝에서 2등이 뭐 연대를 했거나, 비슷한 성적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연대를 했거나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를 했거나 뭐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뭐 작년까지 재수생이었던 사람이 대학에 합격한 후 바로 자기의 직전 연도의 상황과 같은 재수생들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을 합으로 한다. 근데 바로 1년 전에
자기도 재수생이었기 때문에 그 재수생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이제 뭐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미토가 오화를 거두어 수렴하는 모습이긴 한데 화에너지가 강해서 오화가 다시 중심을 잡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미압의 중심은 사실 오화를 중심으로 오화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미토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축합도 축토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축토가 지금 자수 중심 잡을 수 있게 내가 이렇게 균형 좀 잡아줄게. 어떤 발레리나가 이렇게 딱 뒤꿈치 올려서 펄쩍 뛰는 연습을 할 때 뒤에서 너 요 자세가 딱 잡힐 때까지 내가 뒤에서 위험하면 살짝 잡아줄게. 마치 수영 그 코치가 지금 수영 배우고 있는 사람한테 너 물에 잘 뜰 때까지는 내가 그때만 좀 이렇게 잡아줄게.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코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코치가 가르치는 선생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미압은 시간상으로 대낮, 정오의 만남이니 세상에 드러나는 공식적인 합이다. 미토가 화생토를 받는 모습으로 보이나 합하여져서 화의 기운이 더욱 강해진다. 즉 미토가 오화를 조절하고 이끄는 모습이다. 차츰 오화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 개가 주인을 끌고 간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조련사가 이렇게 말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인공은 말이지 그 조련사가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요 얘기가. 직업성으로는 보여주고 드러내는 연대니까 방송, 언론, 문화, 상업예술, 교육문화 뭔가 공간적이고 사회적인 합으로 드러내고 공식화, 드러내서 분별하고 구분하는 일이다.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참고를 하면 되겠죠. B가 원국에 있고 운에서 오화가 들어오면은 어때요? 그러면 미토가 관리할 대상을 만난 거죠. 예, 코치가 김연아를 만난 거죠. 미토로서 가장 잘할 일이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기미일주가 있었다. 그래서 기미일주는 내 몸이 미야. 내 몸이 미. 근데 오화를 만나면은 일단 인성이 내 몸과 결합된 거니까 이제 그 오화가 뭐 가보냐 뭐냐에 따라서 뭐 가보냐 경오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천간이 가보면은 정관의 마음을 내가 확 사로잡아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내가 이렇게 다 잡아줄 수 있겠다.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죠. 미토가 화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보나요? 둘이 서로 협력하는 거죠. 숯불이 불을 만났다. 뭐 그래서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했다. 뭐 철사가 찰흙을 만났다. 드디어 내가 할 역할을 잘 하게 되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지장간으로 한번 보자면은요, 오미압은 서로 한 칸 떨어져 있는 글자인데, 이 둘이 합을 할 경우에 지장간들의 세력 변화를 좀 봐야 되는데, 보면은 요거 다 화잖아요. 요거 다 화. 그냥 이거 화토잖아, 화토. 목당 화토죠. 근데 딱 하나 여기 목이 있죠, 목. 그럼 요게 전부 화하고 토고, 얘가 목이면,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목에 설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목이 이 목생화를 해주게 되죠. 미토가 자기가 저장하고 있었던 창고 속에 잔뜩 집어넣어놨던 을목을 갖다가 요 오화를 위해서 방출하게 되는 거죠. 뭔가 재산을 잔뜩 돈을 이렇게 모아놓고 의미 있는 데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뭔가 오미압으로 탁 결합이 되니까 그 오화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을목, 창고 속에 넣어놨던 꺼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던 숨겨놨던 눌러놨던 그 목의 기운을 그 오화를 위해서 목생화를 하더라.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죠. 뭐 전직 군인인데 PTSD를 겪어서 총 쏘는 거를 무서워하고 있던 나이 먹은 노인이 있었다. 그런데 아들이 마피아들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갑자기 아들을 탁 결합을 해가지고 갑자기 왕년의 특수부대 실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마피아를 휩쓸어 버렸다. 뭐 이런 것들 일은 아니면은 만약에 요 미토 속의 을목이 재성이다. 이게 만약에 신미일주라서 이게 미토 속의 을목이 재성이다. 오미압을 하게 되면은 요 관성인 신미일주한테는 요 화기운이 관성이겠죠. 어떤 명예나 지위, 높은 사람, 내가 모실 만한 사람, 주군, 주인, 내가 속한 조직, 단체, 나랑 잘 맞는 나의 생각과 결합을 한 어떤 명예나 권력, 지위를 만나게 되니 내 지장간에 있던 내가 숨겨놓고 꼼쳐놨던 을목을 그냥 확 풀어버릴 수도 있죠. 이게 뭐 좋게 작동하면 대학에 기부금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좀 이상하게 작동을 하면 숨겨놨던 재산을 교회 목사님한테 건축 헌금으로 싹 드렸어요.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누구한테는 좋은 일일 것 같고 누구한테는 안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제 생각나는 게 예전에 어떤 젊은 30대 중반의 남자분이 오셨는데 30대 초중반의 남자분이 오셔서 그 상담 1시간 반 동안 어머니 욕을 하다 가셨어. 어머니 원망을. 그래서 왜 어머니 원망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탈북을 하셨대. 그래서 뭐 함경도에서 엄청 부자셨는데 그 거기서 그 6.25가 터지니까 이제 재산 6.25 터지기 직전에 부자가 이제 재산 들고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이게 돈 많이 든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외동딸이었던 자기 어머니한테 유산을 그냥 뭐 수십억인지 하여튼 뭐 몇십억 단위를 이렇게 남겨주셨대. 그쵸? 그럼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어머니 그 돈 쓰지 말고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근데 어머니가 그 돈을 쓰셨어. 얻다가 그치.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그 무슨 유명한 교회 그거 우리 할머니 돈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이제 뭐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뭐 훌륭한 건축 헌금을 내신 건데 그런 거죠. 이 명예와 권력이나 어떤 내가 믿고 섬기는 내 주인을 만나니까 내가 꿈겨놨던 을목을 그냥 확 목생활을 해버렸다. 뭐 이런 형태로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을목이 뭐 재성이냐, 인성이냐, 식상이냐, 관성이냐에 따라서 그 작용력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지장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남에게는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뭐 안 알려질 수 있는데 그런 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신미일주가 만약에 병호를 만났다. 신미일주가 병호랑 합을 탁 했다. 그러면 이제 나를 밝혀주는 멋진 남자를 만나고 그때 주머니에 있는 돈을 싹 헌신을 해서 이 남자를 의사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 남자의 병원을 차려줄 거예요. 이 남자 대통령이 되게 내가 정치 자금을 후원하고 뭐 이럴 수도 있다. 이 남자 사업하는데 내가 쌈짓돈 숨겨놓은 돈을 저장해 놓은 돈을 꺼낼 거예요. 뭐 이럴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화의 세력이 발화하게 되면 창고에 저장 중인 지장간 을목이 설된다. 기운이 빠지는 일이 생길다. 자, 오화 입장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오화가 미토를 생하는 화생토이나 사실 둘은 한 통 속이다. 뭐 둘이 왜냐하면 숯불은 불과 숯이 한 덩어리가 된 거라서 뭐 어디가 화고 어디가 토고 구분이 없어. 그냥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죠. 특히 미토는 오화를 만나서 자신이 오화의 전성기였던 시절을 다시 누릴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거 있죠. 내가 지금 운동 코치인데 내가 운동선수였을 때 막 멋지게 영화를 누린 적이 있어. 근데 이제 내가 나이를 먹고 지식과 지혜는 쌓여있지만 옛날처럼 뛰지를 못해. 하지만 내가 기른 선수나 내가 기른 어떤 제자나 후배가 막 다시 전성기를 맞으면 같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우와 골을 넣었다. 축구선수 골 넣으면 코치들 다 달려와가지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하잖아요. 뭐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샘플들을 좀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요 참고하셔야 될 거는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세요. 요거가 좀 중요하고도 심오한 내용입니다. 원국에 인미 귀문이 있는데 오화가 왔다. 자미 원진이 있는데 오화가 왔다. 오축 탕화가 있는데 충미충하면서 오미합했다. 뭐 오술 합하고 있는데 미토가 왔다. 운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뭐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심플하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인미 귀문은 사실 인목하고 미토는 약간 어색한 만남 같은 거죠. 목극 토를 하고 있으니까 목이 지금 미토를 극하고 있는데 인목은 어린 나무고 의욕은 넘치지만 아직 능숙하지는 않은 어린 나무고 요 미토는 해묘미를 다 거친 늙은 토죠. 이거 무슨 느낌이 나죠? 어린 왕이 늙은 대신들한테 막 대신들이 말이야 좀 똑바로 좀 해야지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나이 먹은 대신들이 아휴 저 어린 것이 좀 몰라가지고 철없는 근데 지시를 하라니까 내 지시는 해야겠고 내 정 말 듣다가 그냥 진짜 계속 헛소리하면 내가 쟤 확 묻어버려야겠다. 확 임묘시켜야지. 뭐 이런 게 약간 인미기문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인미기문. 그런데 이 오화가 붙었어. 그러면 미토가 얘 극을 받다가 갑자기 오미합 해야 되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어색한 환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만나서 인미기문이 풀리고 오미합을 강하게 하게 되다. 그랬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던 인모기가 오화를 보더니 인오합 해가지고 충성해버리는 상황이 만나는 거죠. 충성.
꼭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죠. 나이 많은 어떤 시종이 그 어린 기사를 이렇게 지금 막 기사가 된 얼마 안 된 지금 기사를 주인으로 모시고 여행길을 가고 있었는데 뭐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데 좀 이게 좀 약간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러다가 바로 자신의 직전 후배인 오화를 만났어. 길 가다가 다른 기사를 만난 거야. 그랬더니 그 기사가 아니 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랬는데 바로 요 임목이 꿈꾸던 그 기사야. 바로 그 오화가 챔피언인 거야. 얘가 챔피언을 만났고 실은 알고 봤더니 미토가 직전 정도 챔피언이었던 거야. 지금 새로 무사하겠다는 사람을 지금 몸종을 하고 있는데 꼭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뭐 나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가 좀 이렇게 좀 실력이 맞나? 저 사람 나 가르치는 거 맞나? 하고 있는데 실은 그 분야의 베테랑이었던 거지. 그러다가 내가 그토록 꿈꾸던 유명한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유명한 사람의 직속 선배가 바로 내 담당 교사더라. 뭐 이런 거 같은 느낌?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인미기문이 걸린 원국에 오화가 들어오면 오미합, 인호합을 이루면서 인미기문을 푼다. 인호합과 오미합의 관계로 다시 재편된다. 뭐 이런 형태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미 원진 귀문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미토는 오화랑 합을 하고 싶었는데 가서 요 자수 컨트롤 하라고 지금 온 거예요. 자수 컨트롤 하라. 아 저는 저쪽 부서에 가서 쟤랑 같이 일하고 싶은데 아니 너 저쪽에 가서 저거 하고 있어. 마치 방송국 기자들 중에 옛날에 보면은 말 안 듣는 기자들을 무슨 체육관 청소 관리, 뭐 수영장 풀 관리 해가지고 MBC 기자들이 너 해직할래 가서 수영장 바닥 닦을래 해가지고 기자들이 막 수영장 창고 관리 뭐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사장이 바뀌었어. 그랬더니 야 창고 관리하던 기자들 다시 보도국으로 다 불러들여. 너는 원래 보도하는 거 전문이잖아.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죠. 미토가 자수 관리하고 있다가 오화를 만나니까 아싸 오미합. 약간 이런 형태로 붙은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자미원진하고 있는 사주에서 오화가 오면은 이게 한 팀인 줄 알았는데 오화가 자수하고 오화는 서로 반대 진영이죠. 반대 진영. 내 편에 있는 줄 알았던 애가 반대 진영으로 확 붙어버리는 거야. 확 붙으면. 가끔 그 중동 전쟁과 관련된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미국 대사관이 중동에 있었는데 그 지역의 용병들을 돈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그 미 대사관에 경비를 서게 했어. 근데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폭도들이 그 대사관을 쳐들어온 거야.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은. 그랬는데 보니까 그 미군을 그 대사관을 지키던 군인들이 그 폭도들하고 다 친구하고 한편이야. 그러니까 다 자기 친구들이 쳐들어오니까 야야야 나 안 싸울게 하고 총 내려놓고 다 갔어. 집에 갔어. 이게 보죠. 이게 자수 입장에서는 나를 컨트롤 해주던 미토가 오화가 오니까 오미합으로 붙어버리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그 민비 사건 때 그게 뭡니까? 일본의 낭인들이 경복궁을 쳐들어와 가지고 민비를 시해한 아주 그 유린한 사건이죠. 근데 그때 그 경복궁을 지키던 신식 군대가 있었는데 이 경복궁을 내란이죠. 한마디로 그것도 내란이지. 그 세상에 와서는 근데 그게 이제 그 민비가 누구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냐면은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서 처음에는 민비가 이겨서 흥선대원군을 축출을 했는데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기를 노립니다. 재기를 노리면서 그 경복궁 경비대장이 자기 수하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경복궁 경비대장을 구워 삶아가지고 내가 일본 애들을 다시 끌고 올 거야. 그래서 그 일본의 정식 군대가 동원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본에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낭인들이 쳐들어갈 거야. 너가 지금 경복궁 수비대장이지? 너 저기 민비 지키지 말고 그냥 저기 병사 한쪽으로 물려. 그거죠. 그거. 그 민비 얘기하니까 그 얼마 전에 국회 생각이 나요. 국회 경비대장이 저기 국회의원들은 못 들어오게 막고 저 계엄군 헬기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웰컴 시민들이 가서 막으려고 하니까 시민들 못 들어오게 하고 계엄군은 들여보내고 너네 국회 경비대장 맞아? 그러니까 국회 경비대를 경찰 소속이 아니라 아예 국회 소속으로 따로 결성을 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얘기 요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대대로 교황청의 용병으로는 스위스 용병을 최고로 치는데 스위스 용병은 뭐죠? 교황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례들이 몇 번 있어.
그래서 보면은 이 교황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스위스 용병들이 다 죽는 거를 각오하는데도 다른 용병들은 도망가는데 스위스 용병은 우리는 여기서 죽겠다 하면서 결국은 스위스 용병이 전멸을 했다.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의 교황청에는 스위스 출신으로만 구성된 스위스 용병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딱 창 들고 이렇게 서 있죠. 물론 전쟁 나면 당연히 기관총 들고 서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미원진이 이게 딱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야. 도둑 고양이 오면 나는 고양이 편 할래. 뭐 약간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럼 뭐 자미원진은 안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또 나름대로의 또 개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축오원진에서 미토가 들어오면은 축미충과 오미압이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오축 탕화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미토가 축을 밀어내고 드디어 오미압을 하게 되다 같은 거죠. 영화 드라마에서 이런 스토리 꼽아보라 그러면 다 무슨 스토리예요? 저기 마음에 안 드는 여자랑 엄마가 하라 그래가지고 정략 결혼을 했는데, 가문이 좋은 집안끼리 정략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쥐뿔 아무것도 없는 여자, 신데렐라 여자. 그 아무 뭐 애도 한 셋 있고 막 이렇게 막 나이도 많고 막 그런 여자가 오미압을 해. 그래가지고 정략 결혼한 여자 너 가. 나 이 여자랑 살 거야.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1년짜리 운이면 이거 불장난인 거고 1년짜리 다시 원상복구 되잖아. 사업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 되잖아. 그러면 잠깐 몇 년 바람 폈다 다시 결국 부모가 맺어준 정략결혼 여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년짜리 대운으로 들어왔으면 이러면 센 거야. 이러면 센 거죠. 아예 원국에 충미충에 오화 붙어 있으면은 안방에 가면 이분 계시는 거고 집 밖에 나가면 이분 계시는 이거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런 거죠. 정략 결혼을 해서 결혼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데 실은 집 밖에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딱 이거 무슨 관계죠? 그 영국의 왕세자빈 누굽니까? 그 영국의 왕세자 그 죽은 여자분 다이애나비 그 다이애나비가 그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자가 실은 그 유부녀였던 암흑의 여사와 그 내연 관계였던 건데 너 그 여자랑 결혼할 거면 왕세자직을 내려놔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았어요. 그 부모가 정해주는 여자랑 결혼할게요. 결혼을 했는데 다이애나비는 저 꽂아놓은 보리자로 취급을 하고 실제 다른 여자랑 미래를 즐겼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이애나비가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이럴 수가 해가지고는 이제 나도 가만 안 있겠어 뭐 하는 약간 뭐 그런 느낌 같은 거죠. 영혼들이 인생을 좀 재밌게 살겠다. 나 좀 재밌게 좀 살아보고 스펙타클하게 뭔가 사연을 만들어보고 싶겠다. 그럴 때 이제 막 이런 작용들을 막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나 세상에 별의별 걸 다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런 느낌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버랜드에 가면 재밌어야 돼? 심심해야 돼? 재밌어요. 그치. 에버랜드에 가면 안전해야 돼? 재밌어야 돼? 그치. 재밌어야지. 월미도 바이킹 타러 가는 사람이 얌전하게 있는 걸 원하는 거야? 뭔가 막 그냥 스릴 있는 걸 원하는 거야? 그쵸. 그럼 이런 사주들은 월미도에 바이킹 타러 오신 분들. 이제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걸 보고 월미도에 갔지만 바이킹을 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상해지죠. 월미도에 가서 바이킹을 타야지. 대신 안전벨트를 꽉 매시오. 뭐 이렇게 바이킹에서 일어서지 마시오.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제 그런 느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뭐 이런 사주들 있죠. 오수랍에 미토가 들어오면은 삼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방합이나 육합으로 또 들어오는 글자들이 있다 같은 요소예요. 뭐 이런 경우가 축구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자가 당신 축구 그만두고 내 옆에 계속 있으면 안 돼. 뭐 꼭 이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여자 사랑하는 여자냐, 아니면 나를 그동안 믿고 따라준 축구협회냐, 뭐 약간 뭐 이런 느낌. 육합이냐 삼합이냐, 삼합은 임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같은 거고, 육합은 좋아하는 거, 그냥 정으로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수많은 멜로드라마, 멜로 영화에 그 얘기가 되죠. 뭐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육합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 여자를 따라가야지, 축구가 중요하냐 이럴 거고, 삼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자가 문제냐, 지금 그 여자 늙으면 다 소용없어, 너는 계속 너를 키워주고 후원해준 축구협회를 버리면 안 돼, 국가와 민족을 버리면 안 돼, 뭐 이런 너를 지지하는 수많은 지지자들을 버리면 안 돼, 뭐 이런 형태로 봐야 되겠죠. 이런 형태는.
자, 인호합이 미가 들어오게 되면은 삼합을 하고 있었는데 미가 들어와서 오미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근데 인미기문이죠. 이 미토하고 인목 별로 사이 안 좋잖아. 그러면은 오화 입장에선 그동안 나를 생해준 게 누구야? 얘지. 인목이 날 그동안 생해주고 도와줬지. 얘가 자기 몸을 홀딱 태워가며 온 헌신을 해가며 한 거잖아. 갑자기 나랑 죽이 잘 맞는 미토가 와서 비슷한 처지인 미토가 또는 자기의 다음 단계인 미토가 한 거잖아. 이게 꼭 뭐죠? 그 지금 가난한 남자가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헌신적인 여자친구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데이트 비용 다 대주고 나 공부시켜줬어. 근데 내가 이제 딱 법관이 되고 나니까 비슷한 수준의 그 법 한 단계 나온 법조 선배를 만난 거지. 야, 나랑 놀자. 야, 너 이제 인목은 그만 버려. 이제 인목은 그만 떨어내라고. 그럼 이 인목이 나를 위해 헌신한 부모일 수도 있고, 뭐 나를 위해 헌신한 애인일 수도 있고, 나를 위해 헌신한 뭐 형제, 오빠, 친구 또는 마을 주민 뭐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요 간에 갈등 관계가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죠. 되게 재밌겠죠. 되게 재밌겠죠. 이게 드라마 주인공들 제가 어제하고 오늘 잠깐 좀 시간이 나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못 본 드라마를 봤는데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우리 김혜자 그 아줌마가 나오는 눈이 부시게라는 그 드라마를 몰아보기로 하루에 다 봤어. 이게 보고 근데 또 어제는 뭐죠? 되게 애틋한 로맨스, 모든 걸 다 갖춘 여자가 술집 여자를 범죄 조직에서 빼내면서 온갖 죽을 고생을 하는 이거 뭐 너무나 예쁜 그녀인가? 뭐 하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몰아보기 하면서 내가 계속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나쁜 변태 작가들 꼭 이렇게 둘을 갈라놔야 했니? 꼭 이렇게 운명의 장난을 쳐야 됐니? 그냥 속 시원해 만나게 하면 안 되니? 김혜자의 그 잘생긴 기자 남편 좀 알콩달콩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꼭 그렇게 잡혀가서 죽게 만들었어야 했니?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 작가 너무하네, 이 작가 변태, 이 작가 나쁜 놈 둘이 좀 사랑 좀 하게 해주지. 완전히 마케팅 이용당하셨군요. 맞습니다. 이게 작가가 노린 게 그거야. 욕하면서 봐라. 네, 그런 거죠. 이 운명의 장난. 그래서 그 운명을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하고 더 귀하게 평범하지 않다 보니까 워낙에 평범하지 않다 보니까 김혜자의 그 기구한 운명이 이제 말년에 가서 그 알츠하이머로 이제 자기의 기억이 하나씩 아프고 슬펐던 기억이 날아가는 모습 그거를 보면서 어떤 회한을 느끼는 모습들 뭐 그런 것 등등 제가 요즘 나이를 먹으면서 눈물이 많아졌어. 요즘 막 드라마 보면 울고 영화 보면 울고 뭐 다 보면 울어 그냥. 요즘 가끔 상담하다가도 막 눈물이 나는데 막 꾹 참고 이제 그래서 힘들었겠다. 참 어려웠겠다. 그 마음 내 이해 간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난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거 사주 공부하면서도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안에서 드라마 장면을 막 여기서 소개해 주거든. 내 머릿속에 그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튀어나오는 그 의식이 있어요. 뭐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의식이. 고맙기는 한데, 영화로 가르쳐줘. 야, 오수랍에 미가 붙으면 뭐야? 그랬더니, 삼합하고 있었는데 미가 와서, 술토 쫓아내고 나랑 살자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영화로 보여줘, 머릿속에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이런 게 아예 깔려 있으면 평생에 그런 일이 종종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충미충이한다. 좌우충 아니에요? 요 두 번째 거요? 네. 자미원진 걸린 원국에 오화가 들어오면 오미합을 이루며 화의 연대를 이루고 충미충으로 자미의 원진이 꺼진다. 이거 제가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충미충이 아니죠. 오미합이죠, 오미합. 오미합으로 자미의 원진합이 깨진다. 오미합으로. 충미충이 아니고 오미합. 컨트롤 C, V를 하다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미합 간단하게 배워봤어요. 간단한 게 아니라 1시간을 넘겠네. 자, 사주에 오미합이 걸려있으면 되게 끈끈한 합을 할 수 있다. 이 샘플 하나만 좀 볼게요. 이게 샘플 사주를 좀 봐야지 연대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사주. 이 신해년생 남자분 사주예요. 이 사주 한번 보도록 하죠. 제 아는 지인입니다.
실전 사주 시간에 되게 여러 번 소개했었던 그 지인이에요. 약간 좀 안 좋은 사례는 내 손님의 사례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 그건 손님에 대한 얘기죠. 제가 안 좋은 사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손님 거는. 그 대신에 이제 제 지인, 뭐 아는 사람, 그다음에 내 왼수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뭐 지인 중에 왼수. 이게 제가 옛날에 사업 망할 때 왼수를 많이 만들었거든. 이제 뭐 이런 분인데 남자분이세요. 예, 요 사주 보면 오미합하고 있죠. 오미합. 근데 사회군과 내가 오미합했죠. 이렇게 되면 사회적 연대가 되게 끈끈한 거죠. 사회에 누구랑 끈끈한 거예요? 사회의 겁재들하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겁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을목 올린 사람들이죠. 그러면 정관 올린 사람들과 매우 끈끈한 연대를 하고 있죠. 끈끈한 연대. 이렇게 끈끈한 사회에 관성 올린 사람들과 연대를 잘하고 있으면은 뭘 하면 좋을까? 직업적으로. 합이 유리한 직업이죠. 합이 유리한 직업. 너 나 알지? 이거 좀 사줘. 뭐 이런 거. 이분이 IT 회사의 영업이사, 영업대장, 영업이사. 그죠? IT. IT. 돈과 관련된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술을 사회의 정관한테 제공해 주어. 그렇죠? 보세요. 요게 보석 같은 기술이잖아. 사회의 보석 같은 기술이 이분이 가지고 있지 않죠. 사실 이 보석 같은 기술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지, 나한테. 내가 가진 기술 얘한테 빌려준 거잖아. 그래서 이분이 IT 솔루션 회사의 기술 영업이사예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보안과 관련돼서 되게 좀 퀄리티가 높은 기술인데 우리 회사의 보안 솔루션과 전산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어요 하면 이분이 가서 컨설팅을 해줘.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컨설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했으면 장비를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장비까지 팔아. 그래서 이게 보안 회사의 영업, 보안 컨설팅 회사의 보안. 게다가 이게 상관 경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르치고 교육하고 고쳐주고 개선시켜줘서 낡은 회사에 가서 이곳에서는 이런 장비를 쓰셔야 됩니다. 뭐 이런 형태로 주로 이분은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러 가서 장비까지 팔고 오시는 이제 기술 영업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요 오화가 요 을미하고 되게 끈끈한 합의 연대를 하고 있어서 이분이 계신 그 IT 회사 한 뭐 중소기업 정도 되는 곳인데 그 사장님하고 연대를 해서 동업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그 회사 매출의 40%에서 60%를 이분이 다 내준대. 그러니까 이 회사의 보물이지. 이 회사의 보물이잖아. 그렇죠? 이 회사의 싱크탱크가 나잖아. 이 회사의 싱크탱크가 나고 게다가 기술도 갖고 있어, 이 사람.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기술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그 사장님은 뭐 장비를 이렇게 좀 자기 돈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모으는 건 있지만 장비 활용하고 깔아주고 영업하고 하는 거는 이분이 다 하시는 형태다. 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분의 재물은 어디 있을까? 이분의 재물. 이분의 재물이 여기 있죠. 근데 재물과 나 사이에 얘가 있죠. 그러니까 내 돈이야, 이분 돈이야. 겁재 돈이지. 그러면 겁재한테 나의 지식 정보를 제공해주고 나의 기술을 제공해서 이 정관을 좀 고쳐 쓰세요 해서 이 돈을 내가 이렇게 끌고 오는 형태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나와 긴밀한 인간적, 사람과의 맨투맨적 연계를 맺는 조직.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연결된 조직이 아니라 사람으로 연결된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으로 뭉친 조직이야. 이러면 쉽게 잘려, 안 잘려? 안 잘리겠지. 근데 이분 사주에 약간 좀 미스테리한 점이 있는데, 이분이 두 번 이혼을 했는데, 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냐면, 미안해,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야. 너를 좀 팔아야겠다. 보세요. 이거 남의 여자죠, 남의 여자. 내 재주 올린 남의 여자잖아. 내가 꼬신 남의 여자죠. 그러면 이 여자는 실은 원래 내 여자였을까? 이분의 여자였을까? 이분의 돈이고 이분의 여자야. 그래서 첫 번째 부인도 원래 그 만나던 애인이 있던 여자인데 그 애인한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뭐 거의 동거하다시피 하던
그 남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꼬셔가지고 그 남자를 쫓아내고 밀어내고 내가 정의의 사도야 내가 지켜줄게 그 남자를 쫓아내고 그 여자랑 결혼을 했어. 근데 그러고 한 10여 년인가 지나서 또다시 똑같은 상황을 가진 여자를 동거하고 있던 남편이 있던 여자를 꼬셔서 또 그 여자의 남편을 경찰에 신고 고발하고 쫓아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기존에 살았던 여자하고는 이혼을 그리고 또 데리고 온 여자하고도 이혼을 근데 이게 반복되고 있죠 지금. 이게 원래 뭐 사주가 이렇게 생긴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데 약간 좀 이런 취향들이 이거는 뭐죠 이게 저기 잡아놓은 물고기와 물 밖에 있는 그물 밖에 있는 물고기의 차이. 약간 막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이제 이런 형태로도 이혼한다는 게 거기 나와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냥 이게 뭐 만났다 헤어졌다 해도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분이 젊은 분이었으면 그냥 만났다 헤어지고 정도 했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좀 연식이 있는 분이시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사연이 있는 여자랑 전 남친을 쫓아내고 결혼을 하고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남자가 있는 여자를 또 꼬셔가지고 그 여자의 남자를 쫓아내고 또 결혼을 하고 뭐 이런 형태 그러면서 전 여자에 이혼을 하고 근데 약간 그런 형태들이 있었죠. 제가 페로가 암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남의 여자하고 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겁제 너머에 있는 재성이죠. 근데 이분이 오미압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내가 일하는 직장 조직과 매우 끈끈한 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문제로 시끄러웠을 적에 약간 피해를 보게 된 여자 측에서 이 남자 나 곱게 안 물러난다 하고 회사에다가 무슨 진정서를 냈나 봐요. 그 사장한테 지금 당신 회사에 아무개 이사가 지금 뭐 바람을 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너네 회사 돈, 너네 법인카드로 지금 일본 출장 갔는데 지금 일본에 혼자 안 갔다. 지금 그 여자 데려갔다. 지금 공금 유용이다 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보냈대. 투서를 그 회사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회사의 사장이 그 투서를 보고는 뭐라고 안 하고 그냥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대. 왜? 그 회사 입장에선 이 남자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이런 측면으로 봐야죠. 이게 만약에 이게 그 자축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축운이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을 하면 회사에서 잘려. 회사도 망하든가.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오미신운이야. 오미신운이면 이게 안 깨져. 오미신유까지는 내 나와버리잖아. 오미신이면은 절대 회사와의 나의 연대가 안 깨진다고.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회사에서는 나와 연대를 한다고. 근데 그쵸. 이분의 그 부인, 내 친구이기도 한 이분의 부인도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었었는데 이놈 언제 깨집니까? 이놈 회사 언제 무너지고 이놈 회사 언제 잘리고 좀 기다리세요. 저기 경자년하고 신축년에 박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옛날 일입니다. 네. 이후에 회사 그만두고 자기 회사 차린다고 했다 박살났어요. 보니까 회사에서 안 쫓아내고 자기가 알아서 회사 차리겠다고 나간. 근데 요 사주가 자축운에 자기 사업을 벌이게 되면 왜? 자축운이면 자기가 돈 벌겠다는 거잖아. 자축. 그래서 자기 돈 벌게 해주는 축토라는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거잖아. 이 미토는 정으로 뭉친 사람이지만 사실 돈은 내게 아니라 이들의 돈을 그래서 내가 회사에 영업을 해주고 장비를 팔아서 돈을 버는데 회사의 매출을 높여주지만 나는 일단 회사를 돈 벌게 해주고 내가 그 수당을 받는 거지 내가 직접 돈 버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자축운이 되면 이분이 무슨 뭐 외국에 있는 맥주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개인 프리미엄 맥주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그 뒤에 회사 잘 됐다는 소식을 내가 못 들은 걸로 봐서는 그 뒤에 이제 인연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케이스예요. 뭐 좋게 쓸 수도 있는데 뭐 안 좋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분도 인생 파란만장 재밌게 사시는. 여러분 에버랜드에 가면 재밌게 놀아야 돼? 아니면 조신하게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고 있어야 돼? 지구별에 태어났으면 카페에 앉아서 커피만 마시지 말고 바이킹도 타시고
푸른 라이드도 타시고 타시고 대신 바이킹 탈 때 안전벨트는 꼭 좀 잘 매시고 왜 그렇죠? 재밌긴 한데 안전벨트를 안 매면 죽을 수도 있잖아. 안전벨트 매시고 즐기셔야지 인생. 예,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사회에 있는 을미라는 조직과 매우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축운에는 내가 사회적 연대가 깨지는 운이고 오미 신에서는 사회적 연대가 되게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 형태죠. 근데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어. 더 무서운 거. 예전에 그 동방신기의 그룹이었나요? 승리? 승리 맞나? 네, 승리. 예. 아, 빅뱅. 죄송합니다. 동방신기. 이제 빅뱅이 승리가 이제 한 4, 5년, 5, 6년 정도 그 일종의 불법 탈법적인 일들을 했지만 안 걸렸어. 안 걸린 이유는 운이 좋아서. 웬만하면 사주가 안 망가지는 운이니까. 근데 반드시 12년 주기로 반드시 반대 기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주의 연대 기운. 그러니까 이 승리 사주의 특징은 제살 태과형 사주예요. 식신상관이 많고 그 하나밖에 없는 요 관성을 수기운으로 막 들이치는 운이거든요. 자, 제살 태과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안 무서워하고 규칙을 안 무서워하고 경찰을 안 무서워하고 그래서 오히려 경찰을 꼬봉으로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승리 사건에서 보면은 경찰청장이 내 뒤를 봐주고 있어. 내가 돈만 주면 걔는 알아서 다 해. 걔는 내 꼬봉이야. 이게 지금 무슨 자세야? 이게 식신 태과가 안 좋게 나온 거잖아. 제살 태과가 안 좋게 나올 때 관을 무시하는 형태가 나타난 거죠. 보통 그런 사주, 이렇게 식상이 관을 장악하고 있는 사주는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인성운. 식상을 극하는 인성운. 그래서 그 관이 반격을 하는 운이 오죠. 인성운이 오면 그분 잡혀가신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인성운이 왔을 때 그분 그래서 다 걸렸잖아. 그래가지고. 게다가 6, 7년 동안 그 불법 탈법했던 게 한꺼번에 걸리죠. 한꺼번에 걸리는 거. 그 연예인 중에서도 그 가수 누구더라? 인사형 있는 가수인데 그 여자들과 교제를 하고는 그 여자들의 막 그 불법 음란 동영상들을 찍어가지고 막 카톡방에 돌리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다가 쇠고랑을 찼죠. 그분도 그게 한 번 해가지고 걸린 게 아니라 5, 6년 동안 해왔는데 안 걸리다가 한꺼번에 걸린 거잖아.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5, 6년치가 죄가 소급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벌금 내고 나올 게 아니 감옥으로 가버렸잖아. 이제 그런 친구들. 차라리 그냥 그 저기 초범일 때 걸렸으면 벌금 내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을 텐데 몇 년 찌그러져 있으면 되는 건데 이제 연예계에서 매장이 돼버렸죠. 이후에 뭐 지금 아마 감옥에서 나왔을 텐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운이 좋을 때는 이 내가 좀 고생을 해야 될 일이 딜레이가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자 쳐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몸이 화라 그러는데 그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지 미토가 화로 바뀌는 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촛불에 심지에 불이 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심지가 뭐 불로 바뀌었다라고 좀 보기는 그러잖아요. 목생화는 목이 화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토는 화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미합에서 중심 기운이 화다. 네, 맞습니다. 자기 습성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요. 이게 뭐 삼합을 한다고 해서 세 개의 글자가 다 왕지로 변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인호술 삼합은 인목은 인목답게 움직이는 거고 술토는 술토답게 움직이는데 오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즉, 저 관우, 장비, 유비, 제갈공명이 삼합을 이뤄가지고 어떤 뭐 세계를 패권을 잡겠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관우, 장비가 유비가 된 게 아니잖아. 관우, 장비는 자신의 역할로서 유비가 가고자 하는 일을 돕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갈공명이 유비가 된 게 아니잖아. 제갈공명이 유비의 뜻에 따라 유비가 하고자 하는 것에 따른 작전과 매니지먼트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위한 목적을 위해 같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유축이면 그렇죠. 사화가 유금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거죠. 사화가 유금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거. 근데 이제 사화가 유금을 극하겠다고 들어갔지만 어쨌든 사화가 가고자 하는 길을 내가 극을 해서 도와주는 거죠. 뭐 마치 내가 지금 뭐 레이싱 대회에 나갔는데 레이싱을 좀 잘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와가지고는 막 나를 트레이닝 해주는 막 그런 이런 식으로 해, 이런 식으로 해. 그럼 너 1등 할 수 있어. 뭐 이런 형태 같은 거 극하면서 중심적으로 움직여주는 거. 근데 특히 삼합 같은 경우는 생지에 희생이 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봐야 돼.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왕지가 잘 되게끔 해주는 모습들. 그래서 만약에 생지 삼합을 잘 갖추고 있는데 일간이 그 왕지의 중심을 차고 있으면은
세상이 나를 위해 희생하여 나를 장군이 되게끔 하였다. 내가 이 전투에서 이기느라 우리 편 병력이 90%가 죽었지만 어쨌든 나는 이 전투의 승리의 영웅이 돼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생지의 희생으로 왕지가 빛날 수 있는 거죠. 그 러일 전쟁에서 보면은 그 일본군이 그 러시아의 어떤 고지를 점령을 하고자 할 때 그때 거의 한 10만 명 단위로 일본군이 죽었죠. 인해 전술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근데 결국은 인해 전술로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은 그 고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기는 했는데 이후로 뭐 일본의 젊은 남자들이 씨가 말랐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수많은 과부들을 양산을 했고 생지의 희생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봐야 돼요. 자, 오미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네.